네, 반갑습니다. 이원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모더나에 관해서 영상을 2개 정도 찍어서 올렸었습니다. 이 첫 번째 영상은 모더나의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을 하는 영상이었고, 새로운 백신을 이 모더나가 이렇게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10종의 백신이 나오면은 이 회사의 바닥에 근접해 있었던 기대감이 다시 올라오면서 앞으로 큰 수익률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 영상을 올렸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는 이 회사의 현재 핵심 사업으로 자리하고 있는 암백신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회사가 머크랑 협력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흑색종 백신이랑 다양한 종류의 암백신이 나올 예정인데, 그래서 앞으로 시장의 기대감이 회복이 되면서 매출도 다시 회복이 되고 이전의 밸류에이션을 받으면서 다시 주가가 부양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주장을 제가 하였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영상에서는요, 이 모더나에 대해서 여태까지 정성적으로 접근을 했으니까 이제 정량적으로 접근을 해서 PSR과 PERR이라는 이 정량적인 지표에 근거해서 이 모더나가 왜 저평가 국면이고 또 앞으로 주가 상승이 기대가 되는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PSR과 PRR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이 지표의 유래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이 지표들은요, 모두 켄 피셔란 분이 쓰신 1980년대에 나온 슈퍼스톡스란 책에서 소개가 된 지표입니다. 이 켄 피셔라면은 이 워렌 버핏한테 가장 지대한 영향을 준 투자자 중 한 명인 필립 피셔의 아들입니다. 필립 피셔는요, 이 워런 버핏이 아주 값싼 주식을 헐값에 매입해서 그거를 다시 적정 가격에 팔므로써 수익을 얻었던 담배꽁초 투자 방법에서 벗어나서 위대한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매수를 해서 장기적으로 들고 감으로써 그러한 방법으로 큰 수익을 얻는 방법을 이 워런 버핏에게 알려주신 분입니다. 이분의 대표 저서로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라는 책이 있죠. 근데 이분의 아들이 이제 켄 피셔고요. 이 켄 피셔란 분이 월스트리트에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만드는 헤지펀드였나요? 하여튼 펀드 매니저로서 굉장히 명성이 자자하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책을 11권 정도 쓰신 분으로서 굉장히 지필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PSR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의 사례를 가져왔는데,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왼쪽 회사랑 오른쪽 회사를 대표하는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왼쪽 회사의 매출이 연 1억 원이라고 하고 오른쪽 회사의 매출이 연 3억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이 두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건데요. 이 PSR이 똑같이 1이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이 왼쪽 회사의 가치는 1억 원에다가 1을 곱해서 1억 원이 되고, 그리고 오른쪽 회사는 매출 3억 원에다가 1을 곱해가지고 3억 원의 총 가치로 이제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PSR이 항상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변화가 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왼쪽 회사는 매출이 1년에 2배씩 느는 아주 고성장을 하는 회사라고 가정을 하고, 또 오른쪽 회사는 1년에 매출이 반토막씩 나는 굉장히 사양산업에 있는 그런 죽어가는 회사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이 요소가 당연히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왼쪽 회사 가치가 10억 원, 그리고 오른쪽 회사 가치가 1억 원으로 계산이 된다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는 이 왼쪽 회사는 매출이 1억 원인데 10억 원으로 계산이 됐으니까 PSR이 10으로 계산이 된 것이고, 그리고 오른쪽 회사는 연매출이 3억 원인데 가치가 1억 원으로 잡혔으니까 이 PSR이 0.33이다 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적정한 PSR의 범위를 파악을 해서 현재 이 기업이 저평가 상태에 있는지 아니면 적정 주가에 있는지 아니면 고평가 상태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아주 제너럴하게 쓰이는 기준을 가져와 봤습니다. 보통 1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연매출보다도 더 작은 시가총액으로 거래가 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저평가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3보다 더 큰 경우에는 이 기업이 되게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언저리에 껴있는 값이 이제 적정 주가이다라고 아주 통상적으로 판단을 합니다만은, 여기서 보실 수 있듯이 현재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은요, 다 PSR이 30.65, 13.7, 9.93 이런 식으로 굉장히 높게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금리가 낮아서, 물론
금리 인상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80년대에 막 금리 10% 이럴 때에 비하면은 굉장히 낮은 금리죠. 낮은 금리 상황도 요인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 기업들이 이제 매그니피선트 세븐이라고 해서 역사적으로 유례 없이 규모가 큰데도 불구하고 고성장을 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기업들이 현재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PSR이 굉장히 높게 현재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PSR이 높은 수준인지 아닌지는 이 미래에 저희가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야 알 수 있겠지만요. 일단 현재로서는 굉장히 PSR이 전반적으로 시장에 높게 계산이 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여드렸던 전통적인 기준은 아무래도 업종에 따라서 다르고요. 또 금리에 따라서도 다르고 또 미래 성장성을 고려해서도 또 다 달라지는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천편일률적인 기준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엔비디아는 PSR이 현재 30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좀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성장성이 좋고 훌륭한 기업이라고 해도 PSR 30까지는 좀 무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일단 현재 시장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냥 PSR 뭐 1, 2, 3 이런 거에 집중을 별로 하지 않는 분위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모더나를 PSR로 판단을 해보기 전에 이 EV 세일즈라는 대체 지표를 활용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우선 모더나의 재무 상황부터 먼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 모더나의 연 매출액이 현재 3,500 밀리언 USD 정도이고 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5,100 밀리언 USD 정도입니다. 이거를 고려했을 때 이 모더나가 연 매출액보다도 훨씬 더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현금이 다 코로나 특수 때 모더나가 벌어들인 돈에서 온 거고요. 이 모더나가 그때 벌어들인 돈을 이상한 데 안 쓰고 잘 축적을 해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현금이 많다는 점에서 파산할 위험이 거의 없는 안전한 회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 유동부채랑 유동자산을 비교해 봤는데 이 부채가 자산에 비해서 훨씬 적죠. 근데 유동부채랑 유동자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 유동부채라는 거는 이 부채 중에서도 한 20년 뒤에 갚아야 할 돈이 있고 1년 뒤에 갚아야 할 급한 돈이 있지 않습니까? 이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아주 급한 부채를 유동부채라고 하고요. 또 유동자산은 그러한 유동부채를 갚기 위해서 1년 안에 현금으로 마련할 수 있는 자산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장 설비 같은 경우에는 매수자가 잘 없고 잘 안 팔리기 때문에 사실 1년 내에 현금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무거운 자산들은 비유동 자산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또 현금이라든가 아니면 뭐 주식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현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동 자산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반영했을 때 굉장히 부채 수준을 잘 관리하고 있다라는 점도 훌륭하고요. 그리고 또 맨 마지막을 봤을 때 부채랑 자본을 비교해 보면요. 이때는 이제 1년이냐 아니냐를 생각 안 하고 그냥 전 범위에 있는 모든 자산과 모든 부채를 고려한 겁니다. 이때는 이제 부채가 굉장히 적은 수준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 비율이 8대 100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회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돈이 100이고 또 부채는 8밖에 안 되는 그러한 굉장히 재무 건전성을 잘 유지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왜 설명을 해드리냐면은 이 모더나는 PSR 대신 EV 세일즈를 이용해서 가치 평가를 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을 해드리기 위한 거였습니다. 보시면요, 이 PSR은 단순히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눠서 계산을 하는데 요 EV 나누기 세일즈 여기서는 EV 나누기 R로 표현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뭐 거기서 거깁니다. 아무튼 요 EV 나누기 세일즈는 분모가 세일즈인 건 똑같은데, 그러니까 분모가 매출액인 건 똑같은데 분자가 시가총액에서 EV로 바뀌었습니다. 요 EV가 뭐냐면은 이 내가 얼마만큼의 돈이 있어야지 이 회사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냐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를 인수했다면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은 그냥 내가 먹으면 되는 거고, 또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채는 내가 갚아야 하는 거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 고려해서 아주 공정하게 기업의 가치를 계산을 한 것이 EV라고 하는 거고요. 이 식을 보시면은 부채랑 자본이랑 다 더한 다음에 여기서 현금성 자산을 빼서
내가 회사를 손에 넣자마자 바로 주머니에 챙길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을 빼는 것이 엔터프라이즈 밸류,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됩니다. 이것을 매출액으로 나눈 것이 EV 나누기 세일즈인데, 모더나 같이 굉장히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재무 건전성이 좋은 기업의 경우에는 PSR보다는 EV 나누기 세일즈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왜냐면은 이 현금성 자산을 빼서 고려를 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이죠. 왜냐면은 이 기업을 인수했을 때 이 현금성 자산은 바로 내가 취할 수 있는 거니까 현금성 자산은 빼고 우리가 기업 가치를 계산하는 것이 더 합당하겠죠. 물론 부채도 다 고려가 되고 말입니다. 아무튼 그랬을 때 이 모더나의 PSR은 현재 3.1이고요. 그리고 EV 나누기 세일즈는 0.94입니다. 그러니까 EV 나누기 세일즈가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기업을 샀을 때 지불한 돈이랑 이 기업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매출액이랑 비교를 했을 때 오히려 매출액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까 전통적인 기준에 비추어 봐도 굉장히 저평가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의문인 점은 이 회사가 코로나 팬데믹 때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빨리 백신을 만들어서 이 전 세계에 널리 공급을 해본 그러한 경험이 있는 경쟁력이 있는 백신 개발 능력이 있는 회사인데 왜 이렇게 낮은 밸류에이션을 거래가 되고 있냐라는 점이 제가 품고 있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 수치를 봐도 확실히 역사적으로 굉장히 낮은 밸류에이션에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아실 수가 있고 이게 옛날에도 계속 저평가였는데 지금도 저평가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지만은 과거에 계속 정상적인 수준으로 가치평가가 되고 있었는데 요새 갑자기 이 가치평가 수준이 저평가 수준으로 내려갔다라는 점은 저희가 앞으로 주가 상승을 예측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또 PER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요. 아까 PSR이랑 근본적인 계산 방식이나 이런 건 비슷한데 단지 매출액이 아니라 R&D 비용으로 이거를 계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연구개발에 지출하는 비용이랑 시가총액을 비교를 했을 때 몇 배 정도 수준이냐라는 것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를 했던 두 기업이 R&D 비용이 각각 1억 원, 3억 원이라고 했을 때 PRR이 1이면요. 네, 가치는 똑같이 1억 원과 3억 원이 되는 겁니다. 이 PRR은 PSR처럼 이 기업마다 다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요. 아주 통상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는 5배에서 10배 사이가 이상적인 수준이고 또 15배보다 더 큰 수준은 좀 위험한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제 이 모더나의 PRR을 알아보면요. 대강 3 정도 됩니다. 이 관련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일단 현재 그래프는요, 2016년부터 2024년까지 모더나의 R&D 비용입니다. 코로나 특수 이후에 모더나 매출이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R&D 비용을 계속해서 늘려왔고요. 근데 다만 24년도에는 아무래도 재정적으로 부담이 돼가지고 살짝 소폭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매출을 보시면요, 확실히 2020년 전까지는 굉장히 미미하다가 21, 22년도에 매출이 급성장을 했고 이후에 23년, 24년도에 매출이 다시 급감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24년도에 매출액이 3,236밀리언 USD 있고 좀 전에 그 2024년도 연구개발 비용이 4,400여나 4,000 얼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액보다 연구개발비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회사란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 R&D 비율이 100%가 넘어가고 PSR이 지금 3 정도 되니까요. 대강 PRR이 3 정도 된다고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계산을 안 해봐도요. 확실히 5랑 10 사이에서는 확실히 멀어진 수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치가 너무 작아도 좀 이상하긴 한데 이 모더나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는 굉장히 연구개발에 지출하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슬라이드를 하나를 가져온 겁니다. 이 모더나의 신약 개발 현황인데 2027년까지 최대 10개 제품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제가 이거는 AI를 통해서 먼저 다 가져온 다음에 직접 체크를 해가지고 제가 정확성을 검증한 자료입니다.
이렇게 호흡기 백신, 잠복기 및 기타 백신, 그리고 종양학 치료제, 희귀질환 치료제 이렇게 네 가지 부분으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뭐 코로나 백신이라든가 독감 백신 이런 것도 이 회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 3번에 암 백신이 현재 모더나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모더나는 현재 머크랑 협업을 해가지고 흑색종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암에 대해서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백신 시장이 굉장히 앞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도 하고요. 현재 머크라는 굉장히 경쟁력 있는 대기업이랑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다뤘던 내용이라서 자세히 다루진 않겠고 FDA랑 EMA로부터 각종 인증이라기보다는 어떤 우선순위 지정을 받아서요. 이 추진도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손익계산서 그리고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를 모두 확인을 하시고 또 제가 영상 3개에서 다뤘던 점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다양한 뉴스 탐색을 직접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투자 의사 판단을 내리시는 것이 예,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